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 생각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번 시간은 실기 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매년 1회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받아서 지식과 기술을 함양시키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정보전달자, 관찰자, 숙련된 수발자, 말법과 상담자, 그리고 동기 유발자가 있습니다. 숙련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감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서 대상자를 도와주는 것이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역할을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정보전달자, 정보전달자는 우리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이런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자, 관리 책임자, 의료진에게 전달해서 지시사항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이고, 관찰자의 역할은 대상자의 신체적, 맥박이나 호흡, 체온, 혈압이라든지 그 외에도 약물 같은 거 복용했는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변화,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까지도 관찰하는 역할을 말하고요. 그리고 말법과 상담자, 아까 우리 필기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 활용해서 대상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말법과 상담자이고, 동기 유발자는 우리가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는 거, 지켜주고, 그리고 학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소외되고 차별받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옹호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숙련된 수발자가 답이 될 것 같고요. 2번을 보시면 시설생활 노인이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노인의 권리는 이라고 있네요. 권리와 침해를 받는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존엄한 존재죠. 그래서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상담과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장이나 종사자도 이걸 위해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노인이나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사례를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김씨 할아버지가 다른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하시는 사이에 동료 노인을 꼬집는다든지 발로 차고 이런 동료 노인들은 이런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경우 우리 뭐가 있냐면 우리 어떤 할아버지가 입수 전에는 침대 생활을 했는데 시설에서는 나이가 들면 침대가 허리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침해받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제공받을 권리는 이거는 뭐냐면 장기 요양 급여 내용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의 권리시설에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나 입수 절차, 운영 규칙 등을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물리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점심시간 가까워져서 점심시간에 음식 반찬이라든지 국들이 식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보시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으로 가리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거는 뭡니까? 우리 성적 학대죠. 그래서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 같은 것은 어디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대상자를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노인의 자산에
마음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거라든지, 정서적은 비난이나 모욕, 위협 이런 거 언어적으로 아니면 또는 비언어적으로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준다든지, 욕설이라든지 대화를 하지 않는데 이성교제를 방해한다든지. 방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라든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적 학대가 되겠네요. 네. 4번 보시겠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속옷이 젖는 대상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기저귀를 채워준다,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그 다음에 수시로 도뇨관으로 소변을 제거해준다. 우리 요실금이네, 그죠? 요실금 중에서 여기 지금 기침이나 재채기라니까 복압성 요실금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복압성이고, 이게 이런 요실금이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골반 케겔 엑서사이즈라고 들어보셨죠? 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지 방광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이나 체중 조절로 인해서 복강 내의 압을 낮춰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네요. 네. 5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왼쪽 눈에 안연고를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왼쪽 눈 보시면 어느 쪽인가요? 지금 방향이 이게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공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쪽에서. 그래서 답은 안연고 같은 것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쵸? 아래쪽 하안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니까 2번이 되고요. 안약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중앙이나 바깥쪽 2분의 바깥 3분의 1 부위에서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거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등에 욕창에 있는 대상자의 체위를 엎드린 자세로 변경할 때 발목 밑에 베개로 지지해주는 이유는, 이거 복이죠. 예. 허리의 긴장 완화, 허리 측만증을 감소한다. 3번 전신의 혈액순환을 증진하고 무릎 관절을 구축을 예방하고 다리 근육의 긴장도를 증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엎드린 자세에서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면은 허리라든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허리의 긴장 완화, 그 다음에 넙다리의 허리와 넙다리라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뭐 넙다리의 긴장 완화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허리와 넙다리, 이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은 1번 대야에 물을 받아도 손을 씻는다. 2번 손과 팔의 장신구를 제거하지 않는다. 3번 소독 장갑을 벗은 후에 손 씻기는 생략한다. 손에 피에 묻은 경우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그 다음에 손을 닦은 후 사용한 종이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그다음 대야가 아니라 흐르는 온수에 씻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장신구는 제거하고 씻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장갑을 착용을 했어도 우리가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뭐 뚫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손 씻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손에 피 묻은 것은 찬물로 먼저 헹구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예, 이런 단백질 성분 같은 경우는 더운 물로 하게 되면 응고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8번 보시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중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로 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도움, 2번 식사도움, 3번 말벗 격려 위로, 4번 외출 시 동행, 5번 신체 기능 유지 증진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이런 말벗이나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정서 지원 서비스는 60분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은 안 되고 60분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할 경우 해당되는 보고 형식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 보조를 하던 중 대상자가 갑자기 말도 어눌해지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119에 우리 오타가 났네요. 119에 연락한 후에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보고 연락한 후에 보고했는데 서면 보고, 구두 보고, 팩스 보고, 11 보고, 전산 보고인데 전산망 보고 이것도 오타가 나고요. 보고하였다. 이게 뭡니까? 구두 보고죠. 예. 구두 보고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요. 있을 때. 그 대신에 구두 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할 때라든지 상황이 가벼울 때 보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구두 문제를 먼저 하고, 서면 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성이 필요로 할 때라든지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할 때, 정기 업무 보고라든지 사건 보고 이런 것들이 서면 보고요. 그 다음에 11 보고도 있고 전산만 보고 같은 경우는 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팩스 보고는 뭐 보고를 해서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하고 먼저 하는 것은 구두 보고가 맞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목욕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욕조에 들어가게 한 후에 물을 채운다. 2번 운동 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샤워를 시킨다. 3번 목욕 시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총괄적으로 설명한다. 4번 치료하지 않도록 목욕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5번 미끄러지지 않게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 매트를, 그쵸, 미끄럼 방지 매트, 이게 답이겠네요. 5번.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발목 정도로 물을 받은 후에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나서 조금씩 채우도록 하는 게 좋고요. 운동 실조증이 있는 대상자들, 뭐 파킨슨 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샤워보다는 통목욕이 좋습니다.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목욕 시 할 때 대상자에게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목욕 과정을 다양한 방법에 단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11번 보시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다른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바지를 벗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족에게 알린다.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상하 분리되지 않는 옷을 입힌다. 옷을 입히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다. 이때는 우리가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고요.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거동이 불편한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으로 옳은 것은 내 건강 일기, 물건값 계산하기, 물건 보며 과거 해상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성냥으로 똑같은 모양 만들기라고 했는데 1번하고 내 건강 일기, 그 다음에 물건값 계산하기, 그리고 4번 같은 거 특정 글자 고르기, 이런 것들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성냥으로 똑같은 모양 만들기, 중증 인지기능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 경증은 우리가 물건 보며 과거 해상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가 있었죠? 꽃감 보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본다든지, 맷돌 보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이런 거 그림 있었죠? 그런 것들이 경증 인지기능 장애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성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와 몸으로부터 떨어진다. 제세동 시행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 비율은 30대 1이다 라고 했는데 답은 4번이고요. 우리 제세동기,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우리가 다 처음에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도움 요청할 때 각각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지정해가지고 빨간 옷 입은 분 뭐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제세동기 가져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원입니다.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패드를 부착해야겠죠. 패드 부착. 패드를 부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패드를 부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패드로 부착을 해서 심전도, 우리 심장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드 부착은 오른쪽 쇄골에, 그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 밑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옷의 왼겨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제세동이죠. 네, 제세동을 해야 한다고 심장 리듬을 읽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우리가 모두 비켜나세요 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가슴 압박하는 것을 잠깐 멈춰야 되고요. 그 다음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다시 가슴 압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세동 시작하세요 할 때는 모두 비켜나세요 다시 하고요. 끝나자마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죠. 1번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순서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누르기 전에 대성적 몸으로 떨어지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압박. 예. 그래서 실기시험도 13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내일 모레죠. 예. 토요일 날 있는 시험에서 내일 한 번 더 모의고사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